확률적으로 봤을 때 비절개 쪽이 더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개 수술도 현미경 분리하면 비절개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발 이식은 처음에 절개로 시작을 했죠. 절개식 모발 이식이 모발 이식의 전부였어요. 모발 이식 자체는 재밌고 참 보람도 있고 좋은데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흉터였고요. 흉터가 생기는구나.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게 좀 싫었고, 결과가 좀 불규칙한 것도 싫었고, 붓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분도 좀 싫었어요. 외국학교에 나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FUE라는 게 있다, 비절개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학회 부스에서 비절개 기구 수술 도구를 팔더라고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5개, 10개 정도 채취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도 맨 처음엔 이게 좀 아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모낭이 생각보다. 제가 그 수술 도구로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우연히 미국에 있는 이제 비절개 병원이 조금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배우고 나서 느낀 건 저만 잘하면, 제가 잘하면 이거 꽤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원하는 걸 좀 선별적으로 채취를 해서 절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절개를 배우자. 그 정도였지 모발 이식의 대세가 비절개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비절개가 확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매뉴얼 펀치를 쓰다가 이게 오토 펀치, 자동 펀치로 넘어가는 시대가 와요. 절개를 하는 모량을 비절개로도 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요즘 선생님들은 사실 절개를 모르고 비절개만 배우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절개를 배우다가 비절개로 넘어간 세대인 거죠. 굳이 말하면 비절개의 시조세가 되는 거죠. 왜냐면 비절개가 다들 관심 없을 때 저는 비절개를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나 저렇게 하는 게 좋나 막 연구를 한 거죠, 나름대로. 모발 이식 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학회가 있어요. 대한 모발 이식 학회라는. 저희가 학회를 하면서 처음 비절개를 발표했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라고 보여드렸는데 엄청 까였어요. 그만큼 되게 적대적이고 되게 의미가 없는 수술로 비춰졌던 거죠. 1년, 2년 지나니까 결과가 오잖아요. 이제 환자분들의 경과가 오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한 3, 4년을 열심히 비절개를 진짜 완전히 판 거죠. 절개를 할 수 있는 케이스도 비절개로 돌려서 좀 더 저렴한 비절개를 한 거죠. 왜냐면 그때 비절개가 되게 비쌌는데 제가 연구 목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비절개를 하면 오히려 절개 가격으로 비절개를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비절개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비절개만 하게 된 거죠. 모발 이식을 배우는 선생님들 얘기해보면 절개를 배우겠다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비절개가 가진 장점이 좀 있어요. 확실히 흉터가 적어요. 흉터가 적으니까 일상 복귀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적어요. 기존의 절개는 흉터가 남고 통증이 있다는 게 단점으로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어린 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니까 수술이 아프면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흉터로 남는 걸 많이 싫어해요. 비절개의 장점이라면 모낭을 선별 채취해서 이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눈썹이나 헤어라인이나 구레나룻이나 뭐 이런 걸 심을 수 있게 됐고, 비절개를 한 사람이 더 예뻐 보이니까 사람들이 비절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절개는 더 발전할 거고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쪽으로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마다 두피와 모발 상태가 다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부위와 어떤 상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경험이 많다 보면 좋은 점은 실패하는 케이스 아니면 안 좋은 케이스를 보게 되니까 조심스러워지고 환자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인지 많이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재수술 상담을 받아보면 비절개로 수술을 1차를 받았다는데 2차 수술을 하려고 뒤를 딱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소실된 경우를 보는 거죠. 그렇게 채취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비절개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저는 흉터가 싫어서 비절개를 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과도하게 채취하거나 문제가 되는 채취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점들이 아마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고 다른 데보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더 꼼꼼하게 한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순댓국집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아는, 막 먹어보고 싶은, 줄 서서 먹는 집. 그 변두리에
다른 순댓국집들이 있고 간판에 원조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검색하고 찾으면 진짜 원조집이 있고 그 원조집을 이제 따라한 아류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조 순댓국집이 되게 바빠요. 그럼 그 옆집에서 먹어도 순댓국은 순댓국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맛이 달라요. 재료가 다르고요. 끓이는 방법이 다르고요. 다대기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순댓국 맛이 다르거든요. 같은 비절개라고 해도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술이 돼요. 모량이 같으면 수준이 같고 결과가 같을 거니까 비용이 싼 병원이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더 좋은 병원들이 존재하고 그 좋은 이유는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더 집중해서 환자 특화시켜서 수술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제 비절개를 많이 하는 의사끼리는 저희가 안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가족을 수술할 때 그럼 절개를 할 거냐 비절개를 할 거냐, 전 비절개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수술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면 분명히 적당한 모발을 잘 찾아서 현미경 분리를 하고 그걸 잘 심어줄 거란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비절개 쪽이 더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절개 수술도 현미경 분리하면 비절개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종류의 모발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차라리 절개하고 비절개 하느니 그냥 처음부터 비절개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전 더 낫다. 이거는 선생님들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저는 아마 앞으로도 비절개를 계속 할 것 같고 비절개를 더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하는 의사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저도 찾아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비절개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